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남매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후반 직장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편과 이혼할 결심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여러 문제들이 얽혀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고부 갈등이야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듣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 시어머니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거리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로 얼굴 안 보고 살게 된 계기가 있긴 했지만 결혼해서부터 줄곧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어머니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점점 더 미워하셨던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어머니와 안복을 삽니다. 시댁과 연금고 사는 게 그전에는 무척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왜 굳이 에너지 낭비해가며 어머니와 힘겨루기를 하고 살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눈치를 한참 보기도 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준우 엄마 나 이번 주에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한다길래 모시고 좀 다녀올까? 당신은 안 갈 거지 알면서 뭘 물어? 내일 당장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당신 어머니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굳이 갈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애들 보고 싶어하고 당신도 잘 지내는지 물어보더라.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이제는 당신도 마음 좀 풀어주면 어떨까?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자꾸 그딴 소리 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어머니랑 살아.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거든.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우는 걸 보이는 거 보기 좋은 거니?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내가 잘 지내는 거 절대 궁금하신 분 아니야. 분명히 당신한테 못되고 독한 년이라 욕하셨겠지. 당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당신 어머니를 몰라 그랬더니 전국을 찔린 데 움찔하더군요. 저는 내일 당장 이혼해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맘만 먹으면 남편은 쫓아내고 저 혼자 애들 키우고 살 능력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내 편 들어줬던 거, 그거 하나 고마워서 같이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애들에게 둘도 없는 아빠이기도 하고 맞벌이하면서 나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 잘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머니 안복을 살겠다 선언했을 때 저에게 별다른 말 없이 이해해 준 것은 저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제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상 자기 엄마가 저에게 너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왕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가 뭐라고 부모 자식 간 촬영까지 끊으라겠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평생을 끔찍하게 하셨던 분이라 남편에게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어머니와 보고 살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가겠지만요.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어머니와 수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을 듣고 나면 너무한다는 말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냉담한 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반대도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 아빠가 안 계시는데요. 저는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게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 반대한다는 거 듣고 남편에게 결혼 안 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울고불고 조안이만 안 된다고 난리쳐서 그쪽 시어머니가 자식한테 젖은 겁니다. 어머니가 결혼 허락하시고 저 처음 인사 갔을 때 저한테 못마땅한 듯한 얼굴로 하셨단 말이 있는데요. 내가 계속 반대했다가 내 아들 말려 죽일 것 같아서 허락하는 거니까 앞으로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아들 같이 착한 신랑 잘 만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니 얼마나 좋니?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 들었을 때부터 앞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느끼긴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어머니가 결혼 못하게 하면 혼자 나가서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충격받은 어머니가 결국은 허락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많이 미우셨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쯤으로 여겨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예쁜 바는 며느리 되고 싶어서 명절이며 각종 가족들 경조사며 정말 잘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림을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손이 아무지지도 않고 직장 생활만 해서 집안일이 서툴러요. 누구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게다가 시집 왔을 때 고작 27이 나가시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못하면 가르치지 않고 타박만 일삼으셨습니다. 한두 번은 제가 참고 어머니 말씀에 따라했지만 듣기 좋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듣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성격상 말대꾸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결혼 초반 무렵 우리 친정엄마까지 들먹거리며 혀를 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너는 대체 친정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이렇게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깎는 거야? 내가 살다 너처럼 칼질 못하는 나는 처음 봤다. 뭔 배운 게 제대로 없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란 며느리를 드리려 한 건데 이리 내라. 내가 깎을 테니 너는 설거지나 해. 솔직히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저도 꿈에 그리던 과일 어머니 쪽으로 밀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다며 대학도 남편보다 좋은데 나온 거 아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하도 귀하게 키우시느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겠죠. 앞으로 과일은 어머니가 깎으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 못하겠다.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손에 물을 못 묻히는데 모르셨구나. 제 피부가 약해서 세제 같은 거 손에 담으면 막 슈퍼 생기고 갈라지거든요. 설거지는 남편한테 시킬게요. 어머니 말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토를 다니니까 점점 어머니 얼굴이 어라 얘 좀 봐라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자기야. 어머니가 설거지 좀 하라는데 어쩌지? 자기가 좀 해야겠다. 눈치 없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에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제가 설거지 좀 하라고 눈짓을 하자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한번 보고 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보란 듯이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내가 하지 못해 어머니가 못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설거지하면서 어머니를 달래더라고요. 설거지하면 손에 물집 잡혀요. 엄마 이 사람. 이거 제가 할게요. 고무장갑도 없구만. 이것도 뭐라고 집사람을 자꾸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아들이 제 편을 드는데 더 해봤자 본인 꼴만 우스워지는 거죠. 그날 저는 시댁에 가서 접시만 나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마저 접시 나르다가 어머니가 아낀다는 접시 하나를 깨쳐 먹었고요. 이건 정말 고의는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접시 깨진 거 보시더니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거 한 장이 얼만 줄 알고 이래? 어째 너는 내가 조심성이 없니?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시길래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남편이랑 거실에서 TV 보고 놀다가 과일이랑 커피까지 야무지게 먹고 뒷정리랑 설거지는 모조리 남편이랑 시모가 하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어머니도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 그때부터 아셨을 겁니다. 어지간한 구박에는 꿍짝도 안 할 며느리인 건 눈치채신 건지 그 다음부터는 잘해주는 듯 하시다가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거나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어머니가 입에 붙이고 살던 그놈의 우리 아들입니다. 내 남편은 한 남자와 두 여자의 막내이고 자매들 사이에는 종종 분쟁이 일어난다. 그것은 낀 이야기였다.
집안에서 내 남편, 즉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시아버지는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가 돌아가신 전에 연금을 설치하였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우리가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과 함께 그 씨앗 자금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집 매입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내 시어머니의 집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 남편의 부모님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이젠 내 시어머니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서울에서 내 시어머니 집 근처에 살았다. 우리 아들의 집이 가까워도 내 시어머니는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돕고 돌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나를 자기 아들을 잘 돌보는지 그리고 나를 달래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쉽게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중소득 부부이며 집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다. 나가서 돈을 벌기 힘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도 밖에서 돈을 번다. 그러나 왜 당신은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건방진 태도를 취해본 적도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듣는다. 이상한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나를 상대로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한다. 나는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당신과 달리 내 아들을 더 잘 키웠으니 이상한 말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 내 안이 시끄럽다. 그러니 그것을 보기 싫다면 다른 곳을 보아야 한다.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서로 갈등을 하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가 결국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살림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께서 계속 참견하시면 저도 곤란해지니까 이젠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좋아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어머니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면서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제 친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 친정엄마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혼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가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엄마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는 집을 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호 간의 이해와 양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엄마를 챙겨드리면 어머님은 당황해요. 어머니께서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해서 가서 먹었는데 남편이 더 많이 사서 장모님께 드리자고 하니 어머니는 그것보다는 비싸서 좋아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보다는 어머니가 좋으시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환갑기념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게 들은 것은 제가 용돈을 내고 모시고 가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싫어하신다니까 같이 안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랑 저랑 애들끼리 다녀올 거니까 남편은 애들이나 보고 오라고 하려고요. 어머니는 아들 돈으로 다녀오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엄마를 챙기는 것보다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속이 좁으신 분이 대접받으시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한지 모르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7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도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한숨을 돌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엄마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원래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라 어쩐지 전화가 오기 전부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께서 어디 아프신지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엄마께서 마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가 며칠 동안 입원하면 충분히 혼자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만 있으면 회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당분간은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하니까 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일 거예요. 저와 남편이 엄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둘째 아이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엄마가 완전히 거들 수 있는 건 어려울 텐데 조심해서 보행기와 목발을 사용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녀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깨우고 일하러 다니며 아침을 준비하는 힘든 일상을 보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다. 이후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키즈카페에 갔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마트에서 집까지 3시간 만에 도착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디에 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 집에 어디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다. 나는 엄마를 찾았지만 그녀는 아직 집안에 없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이제는 이야기를 멈추고 싶다. 이제는 며느리와 입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오늘 집을 나가게 했고 내가 아들을 데려갈 것을 요청했다. 난 이제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나를 상처 입히고 장모님을 화나게 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일 어머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먹을 거리를 준비하고 살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겠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싫어하거나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와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항암 치료 중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하는 동안 항상 곁에서 지지해줄게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챙겨준 남편 생각해서 그 정도 배려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수술하기 며칠 전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서 제 전화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3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시어미가 병걸 나 아프다는데 청량 코빼기 한 번 안 빚을 거니 줘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화하신 건데요? 나 수술하고 항암하려면 혼자 집에 못 있는 거 알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해야 하지 않겠어? 나 수술하고 나면 항암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아. 환자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니? 회복하는 동안 아들 집에 가 있을 거니까 방 하나 비워놔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 병시중을 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니 아들이랑 형님들 들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참 변한 게 없으시네요. 혼자 간병을 쓰시던가요. 지금 사과하시는 거 솔직히 진정성 느껴지지도 않고요. 어머니가 급하니까 이러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 친정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우리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의 아들이랑 잘 의논하세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데 저는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더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본인 한탄하거나 우리 집 밀고 들어오겠다는 소리 할 게 뻔한데요. 남편에게 그날 똑똑하게 제 의사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 하는 거.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나 당신 어머니 죽을 병 걸렸다고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 암튼 당신이 어머니 신경 쓰이면 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 그 정도로 어머니 생활 어려우신 거 아니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신경 쓰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마음 풀어. 엄마 가지를 겁먹어서 저러시는 거야.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김서방 입장도 생각해주라며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지만 저는 단칼에 싫다고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못된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본 바로는 그분은 절대 며느리인 저와 친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수술하고 항암하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들이 번갈아 돌본 걸로 알아요. 자식들이 셋이나 되고 며느리 없이도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서 굳이 왜 저를 끼워 넣으려고 한 건지. 앞으로도 저는 못된 며느리로 살려고요. 혹시 시부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명 끊고 사는 것도 맘 편히 사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